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화 강의 제1강 러시아 개관입니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일까요? 러시아의 국호, 러시아인의 정의, 국기와 국장, 러시아의 인구 구성, 러시아의 국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세계 연방시, 러시아 연방 주체, 연방의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페오도르 추체프는 러시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우멈 라시우 니파냐치 아르시놈 옵심니 이즈미리치 우니이 아소빈나야 스타치 브라시우 모시노 또올리크 베리치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일반적 잣대로 잴 수 없다. 러시아에는 특별한 형상이 있다. 러시아는 오직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시는 러시아를 이성이나 일반적 잣대로 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는 알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러시아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영토와 러시아 주변 국가들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러시아는 몽골, 중국, 북한, 카자흐스탄, 발트 3국, 핀란드 등 16개국과 접경한 광대한 국가입니다. 이 지구본은 북극권과 접한 러시아의 영토를 잘 드러내주고 있으며 세계 지도에서 러시아의 영토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먼저 국호를 살펴볼까요? 러시아의 국호는 러시아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호는 러시아 연방, 러시아이며 이 둘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언급되어 있죠. 러시아어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임네바니에 라시스카야 페데라치아 이 라시아 라브너스나추네 제1조 1항에는 라시스카야 페데라치아 라시아 이에스티 데모크라티체스코예 페데라티브너예 브라바브예 가스타르스트바스 리스푸블리칸스코예 포르모예 브라블리니아 한국어로 옮기면 러시아 연방, 러시아는 법치 민주주의 연방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러시아 연방은 정치적 행정적 의미를 담은 구소련 붕괴 이후 현재 러시아 연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러시아란 역사적 함의를 포함한 명칭으로 키예프 루시 즉 현재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수립되었던 러시아의 최초 국가를 포함한 모든 역사까지도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도시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동그라미 친 곳이 모스크바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완전히 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주요 도시들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기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3대2로 직사각형 안에 위에서 아래로 흰색, 파란색, 빨간색을 넣은 삼색기입니다. 1705년 1월 20일 뾰트르 대제의 명령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러시아 국기와 같은 삼색기가 국기로 최초로 인정되었죠. 흰색은 관대, 솔직, 자유를, 파란색은 충성, 정직, 순수를, 붉은색은 용기, 열정,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 사진은 모스크바 노보데비치 사원에 있는 보리스 엘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모입니다. 펄럭이는 듯한 러시아 연방 국기를 묘석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러시아 연방을 수립하였던 1등 공신이자 초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었던 옐친은 러시아 연방 국기로 자신의 묘석을 삼은 것입니다.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이 옐친 묘를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각국 귀빈이나 주요 러시아 인사들은 때가 되면 노보드비치 사원을 방문하여 옐친 묘를 참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러시아인을 칭하는 러시아어는 두 개입니다. 복수형은 우루스키에, 남성은 우루스키, 여성은 우루스카라는 말로 우루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루스키에라는 말은 동슬라브계 러시아 민족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은 복수형은 라시아니, 남성형은 라시아닌, 여성형은 라시안가로 라시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 민족을 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러시아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인의 인구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약 1억 4,597만 5,300명입니다. 사진은 러시아 민족 전통 의상을 입은 러시아인들입니다. 러시아어로는 우루스키에가 되겠죠. 여성 의상에서는 머리 장식이 특징적인데요. 러시아 여성은 코코시카를 비롯해서 다양한 머리 장식을 했습니다. 남성은 앞트임이 있는 셔츠 형식의 루바시카와 루바하 등을 입었고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러시아인의 인구 구성은 2010년 기준으로 러시아인이 80.90%,
타타르인이 3.87%, 우크라이나인이 1.41%, 바시키르인이 1.15%, 추바시인이 1.05%, 체첸인이 1.04% 등입니다. 이는 1%가 넘는 민족만을 적은 것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러시아 연방은 190여 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적과 민족을 적는 난이 있는데 국적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러시아에서 태어난 증명서 등 재반 서류가 있어야 획득할 수 있지만 민족란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도 만약에 민족란에 러시아인으로 쓰겠다고 하면 기타 증명서 없이 그냥 러시아인으로 기입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국가문장, 즉 국장은 15세기 말 비잔틴 제국의 쌍두독수리 문장을 근간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모스크바 공국의 짜리 이반 3세는 비잔틴 황제의 조카딸과 혼인하면서 본래 자기 가문의 문장이었던 성게오르기 문장과 비잔틴의 국가 문장인 쌍두독수리를 결합하여 모스크바 공국의 국장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국장을 17세기부터 제정 러시아 황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죠. 세 개의 왕관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상징합니다. 쌍두독수리의 두 발이 각각 잡고 있는 세속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홀과 종교적 권력을 상징하는 십자 지구본은 주권 수호의 의지와 국가의 통일성을 의미하죠. 쌍두독수리의 중심에 있는 방패 모양의 문양에는 성게오르기가 창으로 용을 찌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이는 악에 대한 승리와 정치적 중심으로서의 모스크바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러시아의 국가는 러시아 스비셴나야 나샤 지르자바, 즉 러시아 우리의 장엄한 국가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류비마야 나샤 스트라나, 러시아 사랑하는 우리나라여, 마구차야 보울리아 벨리카야 슬라바, 강인한 의지와 위대한 영광이 드바요 다스타야니아 나프시 브리메나,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로 이어집니다. 웅장하고 당당하게 울려 퍼지는 러시아 국가의 음률과 가사를 보면 러시아 국민이 러시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작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지구 육지의 12.5%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170배이죠. 동서의 길이는 약 9,000km로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1개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남북의 길이는 최고 2280km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지도에서 보면 중국, 몽골, 북한, 카자흐스탄, 핀란드, 발트 3국을 포함한 총 16개 국가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우랄산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랄산맥을 중심으로 서쪽 25%는 유럽 러시아 지역이고 동쪽 75%가 아시아에 걸쳐 있습니다. 우랄산맥의 동쪽은 광활한 숲과 툰드라 지대로 통틀어서 시베리아라고 불리죠. 지도에서 보면 우랄산맥을 중심으로 우랄 지역, 그 서쪽으로는 시베리아와 극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동쪽으로는 북서지역, 볼가강 유역지역, 모스크바가 위치한 중앙, 그리고 그 아래 남쪽 지역과 카프카스, 그리고 크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카프카스 산맥이 있는 남부 국경지대는 고지와 산맥이 이어져 있고 전 국토의 약 10% 지역은 늪지, 약 45%는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발레리 야코비가 그린 제수들의 휴게지란 작품입니다. 러시아 화가들 중 처음으로 유영수라는 주제에 관심을 기울인 작품이었죠. 발레리 야코비는 미술 아카데미 졸업 작품으로 이 그림을 출품하였고 미술 아카데미에서 제1급 화가라는 칭호와 대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 친 말뚝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뚝을 넘으면 우랄산맥의 동쪽 시베리아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했죠. 유영지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살펴볼까요?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모스크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모스크바, 모든 러시아인의 가슴은 느낀다네. 얼마나 많은 것이 이 소리 속에 녹아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이 소리 속에 반영하고 있는지라고요. 그만큼 모스크바는
러시아인의 가슴속에 수많은 방향을 불러일으키는 도시입니다. 모스크바는 현재 러시아 연방의 수도입니다. 유럽 러시아 중부이고 오카강 지류인 모스크바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볼가강과 오카강 사이 수은내 중계지이죠. 연대기 기록에 따르면 1147년 4월 4일 금요일 로스토프 수주달의 공우 유리 돌고르키가 모스코프라는 이름의 도시에서 친구들과 연맹자들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1147년을 도시 창건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6년에 나부성벽을 쌓았다고 전해지죠. 모스크바의 면적은 2561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230만 명입니다. 사진은 모스크바의 설립자인 유리 돌고르키의 동상입니다. 모스크바 트베르스카야 가에 위치해 있으며 돌고르키는 긴 팔이란 뜻인데요. 그것을 증명하듯 팔을 뻗치고 있는 모습의 동상입니다. 모스크바의 주요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중앙에는 크렘린이 위치합니다. 1776년에 개관한 볼쇼이 극장을 비롯한 170여 개의 극장이 있으며 1856년에 개관한 트레자코프 미술관 등 440여 개의 박물관이 있는 박물관의 도시입니다. 또한 1755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3만 8천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장서 약 4,550만 권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스네초프가 1921년에 그린 이반 깔리타 시대의 모스크바 크렘린입니다. 크렘린이라는 뜻은 요새 성벽을 말하며 블라디미르나 수주달 등 과거 러시아의 모든 도시에는 크렘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로 성벽을 쌓고 목재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후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하얀 벽돌의 성벽을 쌓게 됩니다. 이 시기에 서서히 하얀 벽돌의 석조 사원들과 건물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사진에서 보듯이 현재의 붉은 벽돌의 크렘린이 건축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은 고유 명사화가 되어 대통령궁과 여러 성당, 붉은 광장이 있는 역사적 장소를 한정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하면 떠오르는 붉은 광장과 성 바실리 성당입니다. 붉은 광장의 중심에는 레닌묘가 위치해 있습니다. 레닌묘는 보존하느냐 마느냐 항상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붉은 광장의 중앙에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성 바실리 성당은 몽골의 카잔 한국 함락을 기념하기 위해 이반 대제의 명령으로 건축되었습니다. 1555년 착공하여 1561년 6월 29일에 완공되었죠. 이 성당의 건축가인 포스트닉 야코블레프에 대해서는 여러 전설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바르마였는데 다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의 두 눈을 뽑았다는 설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포스트닉은 까잔의 크렘을 건설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 전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 바슬리 성당 앞에는 모스크바를 왜구의 침략으로 구한 미닌과 뽀자르스키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1818년 붉은 광장에 세워졌는데 1931년 성 바슬리 성당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크렘을 안에는 이반 4세의 종로, 여러 교회들, 황제 종 등이 있습니다. 크렘린 영내를 산책하면서 여러 교회들 안에 들어가 성화와 성상화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 성벽과 대통령궁의 모습입니다. 크렘린 성벽에는 13개의 탑이 있습니다. 각각의 탑에는 니콜스카야 탑 등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1776년에 개관한 볼쇼이 극장의 모습입니다.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한 후 개관한 것이죠. 모스크바에는 170여 개의 극장이 존재하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볼쇼이 극장의 내부입니다. 쌍들리에와 화려한 벽화가 특징적입니다. 1755년 개교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본관입니다. 본관에는 기숙사, 대회의실, 수영장, 영화관 등이 위치합니다. 본관 내부 계단입니다. 설립자인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초상이 정면에 위치해 있죠. 대강당의 모습인데 쌍들리에와 커튼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도 의자를 놓아 학생들을 앉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한국의 대통령들과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연설하였습니다.
1862년에 건립된 러시아 국립도서관의 외관입니다. 앞에 보이는 동상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 전에는 레닌 동상이 서 있었는데 구소련 해체 이후 레닌 동상들을 철거할 때 함께 철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다스토옙스키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도서관 내부 중앙 출입구의 모습입니다. 위로 향하는 계단이 인상적이고 대리석 기둥이 웅장하게 보입니다. 중앙 열람실의 모습입니다. 샹들리에와 조각들로 장식하였죠. 높은 천장으로 개방감을 높였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책상마다 따로 스탠드를 달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높인 것도 인상적입니다. 사진은 모스크바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모스크바 시티입니다. 1999년에 착공하여 2024년 완공 예정인데 이미 사무실이나 쇼핑몰, 아파트 등이 거의 입주가 끝나 있습니다. 100헥타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순수 민간 투자로 건설되었습니다. 2014년 투자 규모는 120억 달러, 즉 한화 약 13조에 달합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모스크바 시티의 건물 이름들과 전철역을 표시한 조감도입니다. 연방타워, 수성타워, 아피몰시티, 진화타워, 네바타워, 유라시아타워, 강변타워 등 다양합니다. 전철역에도 비즈니스센터역, 인터내셔널역 등 7개가 위치합니다. 강변을 배경으로 한 사진입니다. 주변과 거의 동떨어져 있어 우뚝 선 미래도시 같은 면모입니다. 전망대의 모습입니다. 유리 복도를 통해 지상을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메르쿠리, 즉 수성타워의 내부입니다. 샹들리에가 행성의 모습이라는 것이 특이하고 가운데는 분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젤라보이 젠트르, 즉 비즈니스 센터역의 모습입니다. 새로 건설된 전철역인데 미래도시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모스크바의 교통을 알아보면 9개의 철도역, 3개의 강 항구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워낙 유명한데요. 1935년 첫 개통을 시작하여 2020년에 15번째 노선이 개통하였으며 총 15개 노선, 총 길이 414.7km이지요. 241개의 역이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초고속 열차 쌉산 운행이 시작하였는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선으로 최고 시속은 250km, 소요시간은 약 3시간 45분 정도입니다. 모스크바에는 6개의 공항, 즉 셰르메치에보, 부누코보, 도모제도보, 주kov스키, 아스타피에보, 치칼롭스키 공항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2020년에 15호선이 개통하였습니다. 비상시 도시 방어를 위해 방사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공호의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최대 84m 깊이에 달합니다. 외형이 아름다운 아르바츠카야 역입니다. 구아르바트와 신아르바트 거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르바츠카야 역의 내부입니다. 샹들리에와 조각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귀족 저택의 복도를 연상케 합니다. 크라포츠킨스카야 역입니다. 무정부주의자이자 혁명가였던 크라포츠킨의 이름을 딴 역이죠. 내부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서 지하철을 보려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키예프스카야 역입니다. 키예프 기차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노선 고속열차인 쌉산 기차의 모습입니다. 모스크바의 6개 공항 중 한국과 러시아 왕복 노선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셰르메치오보 공항입니다. 한국을 오가는 한국 항공사들과 아에로플로트 항공사들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공항이죠.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뾰도르 대제는 1703년 3월 16일 네바강 하구에 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1712년 완공 후 천도하였습니다. 도시 면적의 약 10%가 물 위에 있죠. 라도가 호수와 핀란드만으로 가는 수로를 잇는 네바강 연안 도시로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운하와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북방의 베니스라고 불립니다. 또 다른 별칭은 러시아의 머리이죠.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름도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는 페테르부르크, 1914년에는 페트로그라드,
1924년 레닌 서거 후에는 레닌그라드로 개칭하였다가 1991년 옛 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부르게 됩니다. 네바 강변에 세워진 표트르 대제의 동상입니다. 페테르부르크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동상이죠.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청동기마상이란 서사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곳에 도시를 세워 오만한 이웃나라를 제압하리라. 대자연이 우리에게 이곳에 유럽을 향한 창문을 내도록 명하고 바닷가에 강인한 다리로 서 있으라 했으니 이곳으로 새로운 바닷길을 따라 모든 깃발의 선박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마음껏 주연을 베풀리라.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유럽을 향한 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바 강변의 모습입니다. 도시의 풍요를 선사하기도 하지만 잦은 홍수와 범람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네바 강을 잇는 300여 개의 다리 중 하나인 궁전교의 모습입니다. 궁전교는 개폐교이기에 밤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죠. 네바 강 쪽에서 바라본 에르미타주입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만큼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다면 꼭 관람해야 할 장소들 중 하나이죠. 에르미타주의 내부입니다. 1762년 라스트렐리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총 1056개의 방과 117개의 계단, 2000여 개가 넘는 창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지붕에는 170개가 넘는 조각상이 있고 겨울 궁전은 총 6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들 중 하나입니다. 1764년 에카테리나 2세가 서구로부터 226점의 회화를 들여왔던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약 300만 점의 전시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에르미타주의 모태였던 겨울 궁전의 1750년대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여름 궁전, 즉 페트로고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30km 떨어진 핀란드만 해변에 위치합니다. 표트르 대제가 파티 장소로 쓰기 위해 만든 궁전이죠. 표트르 대제의 명령으로 1714년 착공된 이래 9년이 지나 완공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50년이나 지난 후 완성된 대궁전입니다. 20여 개의 궁전, 140개의 화려한 분수, 7개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름궁전 1층에는 표트르 대제의 응접실과 서재, 침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왕실 대대로 내려오는 가구와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페트로고프 정면에 있는 황금 분수입니다. 핀란드만에서 물을 끌어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전 내부입니다. 황금과 거울, 벽화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죠. 이 사진은 무도회 장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벽화들이 눈에 띕니다. 2층에 전시된 식기와 화려한 도자기들입니다. 만찬을 위해 세팅된 듯 화려하게 차려져 있죠. 이삭 성당의 정면 모습입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커다란 돔이 상징인 사원입니다. 이삭 성당은 1818년 몽페란드에 의해 설계된 후 40년 후 완공되었습니다. 공사에 총 4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었죠. 세계에서 세 번째, 즉 101.5m 크기의 큰 규모의 황금빛 돔 지붕이 상징입니다. 성 이삭의 날인 5월 30일에 태어난 피터 대제를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길이는 111.2m, 폭은 97.6m입니다. 총 14,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성당 장식에 대리석과 반암, 벽옥 등 40여 가지의 다양한 석재가 사용되었죠. 루스키 무제이, 즉 루스키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1895년 니콜라이 2세에 의해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1898년에 개관하였죠. 예술 아카데미에서 122점, 에르미타주에서 80점, 겨울 궁전 등으로부터 95점의 회화를 수집하여 전시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40만 7,533개의 전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스키 박물관 내부입니다. 까를 브를요프의 1883년 작품 폼페이 최후의 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일리아 레핀이 1870년부터 73년까지 그린 볼가강의 예인부들이 전시되어 있죠. 또한 이반 아이바조스키의 작품 파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루스키 박물관에는 이동 전람
화가들과 렛빈, 수리코프 등 여러 러시아 작가들의 진귀한 작품들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도시는 세 번째 연방시인 세바스토폴입니다. 러시아 연방 흑해 함대 주둔지이자 2014년까지는 우크라이나 해군 기지였던 도시였죠.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43만 6,670명입니다. 크지 않은 도시이죠. 러시아인이 81%, 우크라이나인이 14.2%입니다. 이외에 벨라루스인, 타타르인 등이 거주하고 있죠. 사진은 2014년 3월 18일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의 러시아 합병을 조인하는 모습입니다. 왼쪽부터 세르게이 악시오노프 크림공화국 총리, 블라지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러시아의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 알렉사이 짤르이 세바스토폴 시장입니다. 크림공화국의 현대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1954년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편입되었다가 구소련이 해체되자 1991년 크림 자치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7월 10일 러시아 연방의회는 세바스토폴을 러시아 연방시로 선언합니다. 크림 공화국은 2014년 3월 16일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러시아와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요. 압도적으로 합병을 찬성하게 됩니다. 투표율은 89.5%였으며 그중 95.6%가 러시아와의 합병을 찬성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인이 전체 인구의 58% 이상이라는 점도 많은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 1월 1일 세바스토폴과 크림공화국은 러시아 연방 주체로 완전히 편입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총 85개의 연방 주체로 구성됩니다. 3개의 연방시, 22개의 공화국, 46개의 주, 9개의 지방, 4개의 자치구, 1개의 자치주로 이루어져 있죠. 연방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입니다. 연방 주체의 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푸블리카는 공화국, 오블라스트는 주, 크라이는 지방, 아톰느이 오크루크는 자치구, 아톰나야 오블라스트는 자치주입니다. 그림은 연방 주체들을 나타낸 도시입니다. 이 85개 연방 주체들에서 2명씩 의원을 선출하여 연방 평의회 즉 상원을 구성합니다. 한 개의 자치주는 유대인 자치주를 말합니다. 러시아의 연방의회 페데랄리너의 사브라니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입니다. 상원은 앞서 언급했던 연방 주체들에서 보낸 의원들로 구성된 연방 평의회이고 하원은 국가두마인데 소선거제로 225명, 비례대표제로 225명을 선출하여 450명입니다. 임기는 5년입니다. 이상으로 러시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